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는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글 맞춤법 해설 중 제1장 총칙 제2항과 그리고 제5항에 있는 띄어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국립국어원에서 2018년에 발간한 한글 맞춤법 해설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헷갈리셨던 띄어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랑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지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의 모든 것. 여러분, 띄어쓰기는 왜 해야 할까요, 도대체? 자, 예문들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 문장들은 어때요? 어떤 문장이 더 빨리 한눈에 그 의미가 잘 들어오나요? 네, 두 번째 문장이죠. 이렇게 단어별로 띄었으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띄어쓰기와 관련된 조항들을 보실까요? 자,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잘 읽으셨어요. 우리말을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어가 뭔지 알아야지 단어별로 띄어 쓰겠죠.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자, 단어는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말도 단어인데요. 하나 더 있어요.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도 단어라고 합니다. 자,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 정의는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온 정의냐 하면 바로 조사 때문에 생겨난 정의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조사는 단어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 조사라 그랬죠? 이게 단어예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단어에 붙여 써야 해요. 다시 말하면 조사는 띄어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41항 조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일까요? 그쵸? 나는 조사니까 그쵸? 학교에 간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은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품사를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말은 몇 품사? 구품사예요. 자,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고 관형사,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하며 감탄사를 독립언이라고 해요.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하죠.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셔야 하니까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사를 보고 있는데요.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요,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온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해주는 조사이고요.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요, 2개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조사는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알고 계셨나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서술격조사.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서술격조사예요. 자, 서술격조사는요,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조사들은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즉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서술격 조사는 조사이지만 마치 동사와 형용사처럼 활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서술격 조사는 이다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학생이다. 너도 학생이니? 이지? 내 학생입니다. 너 학생이니? 이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때 서술격 조사가 조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말과 어떻게 해야 된다? 붙여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조사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라 그랬어요. 자, 보통 은느니가 뭐 이렇게 주격조사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하고 가는 격조사고요. 은과 느는 보조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은과 느는 어떤 의미를 더해주냐면요. 대조나 화제의 의미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러분 어때요? 짧고 길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해주고 있죠. 그 형은 공부를 잘한다. 지금 화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죠. 자, 도는 더함, 역시, 그리고 많은 한정 오직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게임에만 한정하지 말고 공부도 역시 더함의 의미를 지금 부여해주고 있으니까 보조사. 조사니까 무조건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자, 요는 괜찮지요? 과일을 좋아하네요. 이런 것도 다 보조사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까지, 마저, 조차뿐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모두 보조사. 그러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자, 접속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조사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 그랬죠. 와, 과가 대표적인 접속조사이고요. 뭐 하고, 이랑도 있습니다. 나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합니다 해서 와가 바로 접속조사가 되겠죠. 붙여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조사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앞말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조사의 정의였고요. 단어이다. 됐나요, 여러분? 단어이다.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활용을 하는 가변어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조사가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사는 누구게요? 에서와 부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가요. 여러 개가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이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붙여 써주는 거예요.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단어가 뭔지 조사가 뭔지 배경 지식을 깔았어요. 자,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이랑 보시면요. 조사는 어떻게 한다?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모든 조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 붙어서 사용된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자. 뭐가 맞게요? 그쵸, 얘가 맞죠.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에서와 부터 조사고요. 까지도 모두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띄고 청소하자가 올바른 띄어쓰기입니다.
저기까지처럼 조사가 하나일 때는 물론이고 에서부터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질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다치기밖에 더하겠어 했을 때 다치기밖에는 지금 어미 뒤에 조사가 붙을 때도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통, 용. 자, 여러분 하나의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속합니다. 우리 지금 단어, 품사 다 공부했죠?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한 단어, 두 품사. 한 단어인데 품사가 두 개예요. 이런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조사와 의존명사인데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사랑 의존명사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조사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의존명사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도 있지만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의존성이 높다라고 해서 의존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쓰일 수 없으면 누구와 같이 쓰여야 하냐면 앞에 꾸며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존명사는요. 혼자 쓸 수 없고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는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고, 의존명사는요, 여러분, 우리 이 뒤에서 요거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2항입니다.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아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만큼 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만큼은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품사가 조사인 경우도 있고요. 의존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어라. 그 다음에 너만큼 먹을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앞문장의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꾸밈을 받으면서 조사 만과 결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의존명사입니다. 요 너만큼의 만큼은 너라는 체연과 결합한 조사예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었고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썼습니다. 주는 만큼 받아와라. 집이 대걸 만큼 크다. 앞 문장의 만큼은요. 관형어 주는의 꾸밈을 받고 있는 의존명사이고요. 뒷 문장의 만큼은 대걸이라고 하는 체언과 결합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띄었었고 얘는 붙여 쓴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42항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동생은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자, 여러분 채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앉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뭐예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앞말과 띄어쓴다. 얘가 맞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헷갈릴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는 단어 중 하나니까 띄어써야 하는 거죠. 원래 문장의 단어들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관형어가 앞에 오면 의존명사, 체언이 앞에 오면 조사,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나는 달린 지 5분 만에 숨이 찼다. 자, 달린 지, 이거 띄어쓰기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 지는요, 지금 달린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 요 분은요, 요 뒤에서 할 건데, 5분. 분은요, 시간을 세는 단위예요. 단위를 나타내는 애들은 여러분 띄어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띄어쓰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만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만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품사가 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조사와 의존명사로 나오는데요. 자,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조사일 경우에는요, 한정 또는 강조를 하는 경우는 조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쓰여요. 자, 나는 달린 지 5분 만에 했을 때 이 만이 뭐예요,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거니까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앞말과 띄어쓰기가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가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밥만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밥만 먹는다. 밥만 먹었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밥에 한정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조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앞말에 붙여 써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5분 할 때 요 분은 시간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도 띄어쓰는 거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뭐 한 명, 두 마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나무 한, 그루, 옷, 열, 벌, 집, 세 채 이런 식으로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 써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45항 보도록 할게요. 자, 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과할 적에 쓰이는 말들을 띄어 써주래요. 자, 이 조항에 의하면요. 국장 겸 과장 국장과 과장을 이어주고 있는 요 겸 여러분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뭐 한국 대 일본 할 때 대도 띄어 써야 되는 거고 뭐 사과, 배, 귤 등 이런 식으로 열과할 적에 쓰이는 말도 띄어 써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이 축구 경기에서 3대 0으로 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 써야 되는 거죠. 3과 0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경우에 띄어 쓰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3 띄고 대 띄고 0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띄어 써야 할 곳에 표시를 좀 해볼까요? 나는 동생보다 일찍 학교에 간다. 어떻게 돼요? 나는 뛰고 동생보다 뛰고 일찍 뛰고 학교에 뛰고 간다가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는, 보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조사, 맞아요.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단어는 띄어 쓰라고 했으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겠죠? 자, 그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자, 그가 어떻게 노력한 뛰고 만큼 뛰고 좋은 뛰고 결과를 뛰고 얻기를 뛰고 바랄 뛰고 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만큼과 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만큼 뭐예요? 보니까 앞에 누가 왔어요? 노력한이라는 관형어가 왔어요. 관형어 뒤에 오는 이 녀석의 품사는 뭐예요?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안 말고 어떻게 해라? 띄어 써라. 자, 뿐도 볼까요? 지금 바랄이라는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명사겠네요. 그러니까 앞말과 띄었습니다. 자, 좀 문장이 긴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번 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띄어쓰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띄고 번 띄고 물에 띄고 손을 띄고 담그자 띄고 손이 띄고 얼음장같이 이렇게 돼야 되죠. 차가워졌다. 자, 요거 설명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번 그 다음에 같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번은 왜 띄었어야 돼요? 그쵸? 단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잖아요. 그쵸?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치는 조사죠. 그러니까 앞말과 붙여 써야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이 지금 빨간색 글씨거든요. 줄넘기를 시작한 지 어떻게 돼요? 띄어쓰기예요. 의존명사. 여러분 얘는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어 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중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인데 할 때 중 앞말과 띄었습니다. 커녕은요 여러분?
얘는 보조사예요. 자, 줄넘기는 할 때 얘도 보조사죠. 여러분, 조사는 붙였음을 원칙으로 한다라 그랬고, 조사가 연달아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커녕은요, 앞말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입니다.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 커녕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라고 해서 줄넘기 하는 것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줄넘기는 붙여서 커녕 이렇게요. 됐나요, 여러분?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다와 안 띄고 되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청소를 안 하면과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 됐다. 청소를 안 하면에서 이 안은요, 부사예요. 뒤에 오는 동사 하다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띄고 하면으로 띄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봐도 안 됐다 해서 안 되다는요, 섭섭하거나 가엾어서 마음이 언짢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하나의 단어예요. 얘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맞습니다. 다시. 자, 안 되다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여러분 동사 또는 형용사로 나오잖아요. 그쵸? 즉, 안 되다는 잘 되다랑 반이요. 즉,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띄고 되다는요, 두 개의 단어예요. 부사와, 그쵸? 자, 이렇게 안 되다는 안과 되다를 더한 말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띄었쓴다 라고 말을 했죠. 되셨나요, 여러분? 자, 하나의 단어는 붙여 쓴다. 하나의 단어의 기준은 동사 또는 형용사. 여기 있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의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 부사로 쓰이고 뒤에 오는 애들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경우에는요, 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했잖아요. 그쵸? 이러는 경우에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아이고, 자, 여러분 설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출문제로 한 문제만 확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의 밖에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배운 내용.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우리 배운 내용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웃을 수밖에 앞말에 붙여 쓴 이 녀석은 조사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기억의 밖에는 조사로 봐야 되겠군. 41항을 보시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나와 있죠? 자, 기억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앞말 수에 붙였었기 때문에 41항에 따라서 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기억의 밖에를 붙여 쓴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일 때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서술어가 뭐로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었다. 여러분 지금 없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음식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너밖에 없어. 와 같은 말에서도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과 함께 쓰이고 있네요. 자, 니은의 밖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으로 보아야 하겠군. 자, 니은의 밖은 앞말인 잠시와 띄어쓴 것으로 봤을 때 보기 2항에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서 명사 밖과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밖은 명사죠. 그쵸? 명사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밖은 조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바꿔 쓸 수 없네요. 얘도 맞았어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밖에는 밖과 애 두 단어로 봐야 되겠군? 아니죠. 여러분 기억의 밖은요, 하나의 조사이기 때문에 기억의 밖에는 한 단어이고요. 니은의 밖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두 단어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듣고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한 포인트로 정리하시면서 좀 한숨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기셨나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띄어쓰기를 의식하면서 사용을 하신다면 띄어쓰기의 찌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